자, 놀라운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호중 가석방 허가 결정, 6월 30일 출소 예정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전달드리는데 앞서 한 말씀 짧게 드리자면, 제가 이 김호중 씨 사건을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 팬분들께서 굉장히 아마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며, 제가 뭐 없는 사실을 말하기보단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 정리해드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가석방 허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뭐 저의 감정을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김호중 씨랑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김호중 씨가 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왜 가석방이 허가 결정이 났는지 제가 자료를 통해 하나씩 면밀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 30일 날 출소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건 이제 김호중 씨가 과거 막 한창 이제 구속이 되네 마네 할 때 인터뷰를 했었던 사진의 모습이죠. 내용을 보면은 오는 30일 김호중 씨가 드디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다. 그래서 오는 30일 출소 예정이다. 2024년 5월 구속된 이후 767일 만에 사회 복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죠. 자, 규정당국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작년 8월 달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정시설에서 전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수용자를 상대로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됐던 거죠. 자, 심사위원회는 수용자의 범죄 내용,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김호중 씨의 경우 지난해 연말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을 인정받아 또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뭐 김호중 씨가 저 가석방 받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가지고 막 팬분들이 모여서 막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정시설 내의 심사위원회 기준에서 요번에 우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 중에 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아니라 한 명의 재소자로서 평가를 받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거죠. 김호중 씨가 지난 24년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인해서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만기 출소일은 26년도 11월 24일 겨울 됐을 때쯤 이제 출소하는 거였는데 이번 가석방으로 인해 5개월 정도 먼저 출소하게 된 겁니다. 형기의 약 80%를 복역했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한편 김호중 씨는 이렇게 출소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기의 20%를 남겨두고 5개월 정도 먼저 출소를 했기 때문에 그 5개월이 남아있는 보호관찰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한국을 떠나는 출국 등을 할 수 없고 신변이 만약에 변동이 된다면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정말 큰 일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은 김호중 씨가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마음과 상태를 추스리고 앞으로의 5개월 뒤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의 팬분들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응원하던 가수가 출소를 하는구나. 그것도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다라는 건 거기서 막 횡패 부리고 엉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잘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인정받아서 모범수로서 평가받아
가석방을 받게 되는구나. 저는 근데 이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김호중 씨를 두둔하려는 생각도 없고 김호중 씨를 억까라고 하죠. 억지로 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댓글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음주도 안 한 척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왜 가석방을 받았냐. 단순히 음주 뺑소니만 한 게 아니다. 물타기를 했고 다른 사람을 자수시켰다. 그 죄의 사이즈가 다르다. 가석방은 이해되지 않는다. 12월 출소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석방시키냐. 재범 가능성조차 있는 거 아니냐. 앨범 내고 컴백하지 않겠냐. 가석방 제도를 없애라. 자, 이런 참 뭐라 그럴까,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만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이 김호중 씨 팬분들이 막 화가 나시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 왜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김호중 씨 이번 가석방 소식을 듣고 그래, 김호중 씨 가석방 심사 통과될 만 했으니까 통과됐겠지 라는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가석방을 해줘? 라는 의견도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한번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성탄절 가석방을 기대했지만 결론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때 이미 한 번 더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절 특별 사면을 전제로 한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날 김호중 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김호중 씨는 부적격 결정을 내리게 돼요.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를 해야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김호중 씨 역시 해당 조건에 충족하여 작년 연말에 이 심사에 올랐지만 범행의 경위와 죄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그냥 이 당시 때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에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2년 6개월 중에 3분의 1이 경과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 씨의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좀 중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된 거죠. 사실 그냥 음주운전이었고 뺑소니였다면 아마 가석방 이 당시 때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뭐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10일 만에 인정을 했고 굉장히 수사에 혼선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 때 부적격 판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호중의 조기 석방 가능성은 당분간 어려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분명히 가석방 한번 부적격 판정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해줬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미 김호중 씨의 가석방은요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올 초에 말이죠. 이때 내용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이미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다. 형법과 교정 행정 관행상의 의미 있는 분기점이다. 이 통상 형기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시점의 문제이다.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에서 분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복역을 잘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가석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모범성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할 거냐 재범 가능성인데 김호중 씨의 가석방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김호중 씨가 모범수로서 활약이 아니죠. 활동을 하면서 그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범수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말썽을 부리는 재소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인 거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 당시 가석방 인원을 기존보다 30%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법무부가 공식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700명대였던 것이 25년도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거죠. 물론 이 성탄절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 김호중 씨의 어찌 본다면 가석방 심사가 이미 1월 달부터 시간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만한 이유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은 전남에서 2만 3천 명이 광복절 특별감면을 받게 됐지만 음주운전은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광복절 특별감면이라는 거는 정말 큰 행사거든요. 근데 같은 운전 관련된 사건에서도 정지된 자와 취소된 자 등은 다 특별감면을 해줬는데 음주운전은 제외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서 지금 인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고, 또 이 2020년도 기사를 보면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재판 회부가 올라갔고 가석방 허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2019년 한 해 동안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만 400명 정도의 집계수가 있다. 근데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구속자가 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의 숫자도 점차 늘고 있다. 2017년도 500명에서 이제 2020년도에는 581명,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975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가석방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 허가율은 2017년도 96.4%였던 것이 2020년도에 7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2018년도 11월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망, 중상해, 도주사범에 대해 뺑소니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자도 심사를 강화하여 형 집행률을 10% 정도 상향하여 가석방했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법무부 입장에서 김호중 씨에게 이번 가석방을 허가해 준 것은 뭐 이례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받은 가석방 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 법조계의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김호중 씨가 이제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출소하여 연말이면은 이제 뭐 해외 콘서트를 하든 뭐 활동을 하든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렇다면 김호중 씨가 다시 음악 활동과 신규 앨범 발매와 콘서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의 팬분들이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은 것도 팩트입니다만 이 김호중 씨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팬심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뭐 이미 죗값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저는 죗값을 다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호중 씨가 아마 다시 가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회적 인식과 방송사에서 김호중 씨를 다시 초대해서 방송 출연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수 활동을 하며 콘서트를 하고 뭐 팬들과 소통하는 거 불가능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김호중 씨의 복귀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김호중 씨의 사건이 복잡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호중 씨는 왜 다시 항소를 했느냐? 또 우리가 몰랐었던 통화 내역에 대한 추가 증거까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는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이 법률 위반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이건 징역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라는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호중 씨가 가장 많은 형량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나아가 대표와 본부장 그리고 모두와 공모하여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가 되었다. 심지어 전 본부장 장 씨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을 종용했다. 장 씨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모텔로 도주하여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기고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조차가 의문스럽다. CCTV의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굉장히 불량하다. 또한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의 범행 은폐에 급급했고 범인 도피 또는 증거인멸 범행에 나아갔다라고 보인다. 정당한 사법수사를 적극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았으면 2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날 선고 내내 김호중 씨는요,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숙인 채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잔뜩 모여있는 팬들 방청석에는 눈길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해요. 재판부가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김호중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내뱉었었다라고 후문이 있습니다. 재판부는요, 오죽했으면 김호중 방지법까지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 김호중 씨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정말 대다수의 팬분들은요, 제 영상을 보시고도 굳이 악플을 단다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현명한 진짜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다라는 건요, 앞으로 영원히 이 김호중 씨의 사례가 국회에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까지 붙여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건요, 굉장히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씨가 다시 뭐 죄를 뉘우치고 나중에 출소를 하고 다시 활동을 한다. 충분히 뭐 가능한 부분이죠. 많은 비판은 받겠지만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활동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기다리는 진짜 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몇몇 팬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무지성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김호중 씨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분들은요, 지금이야말로 김호중 씨가 이 죄값을 달게 받고 나올 때까지 응원하며 기다리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을지언정 달라지는 개과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신의 스타를 응원하는 그 마음이 저는 진짜 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씨가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면 선고 직후 한숨을 쉬었던 김호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방금 앞선 기사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실형을 불복했다. 석방을 노리는 건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년 6개월 선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는지 13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바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항소를 했다고 해서 자, 근데 이 항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석방을 노리고 있나 라는 이 기사의 타이틀처럼 사고 내서 미안, 괜찮아.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가짜 통화까지 했었던 내역이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14일 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범행 직후 김호중 씨는 부장 장 씨와 옷을 갈아입고 경기 구리시의 숙소로 도주하던 중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사에 대비한 가짜 통화였던 겁니다. 이 통화에서 장 씨는 뭐라고 했느냐?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미안하다라고 김호중 씨에게 사과를 했고, 김호중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모습이 버젓이 CCTV에 담겨져 있었던 당시에도 김호중 씨는 장 씨에게 오히려 사과를 받는 가짜 통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운전 안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결국 이 같은 내용의 가짜 통화 녹음을 이미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지를 했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압수수색하여 아이폰 세대를 압수당한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판결문에 따르면요, 네가 김씨 잠바를 입든 뭘 입든 그냥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 라고 종용했던 이 매니저. 결국 매니저는요, 너무 무섭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결정타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김호중 씨의 이 전반적인 태도가 사법수사기관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가짜 통화까지 준비했었다는 얘기예요. 계획적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살펴보면 결국 이번 검찰이 왜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까지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대목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결심 공판입니다. 결심 공판이란 얘기는요,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판을 통해서 마지막 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자, 김호중은 주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호중 역시 최후의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가 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김호중 씨 본인의 사태는요, 매우 안타깝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태를 얼마나 많이 전달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김호중 씨가 뉘우치고 있다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3년 6개월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받은 건 음주 사고를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여한 이광득 대표, 본부장 등등에게 징역 3년, 매니저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가 그냥 실수를 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알다시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고 그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라고 했지만 사고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호중 씨의 사태를 보면 사실 본인은 굉장히 많이 뉘우쳤다. 더불어서 뭐 정말 많은 이 김호중 씨의 팬분들 역시 사실 굉장히 이 사건을 보고 좀 죄가 가면